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정보화사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굉장히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좀 목차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뭐 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같은 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최신 버전에 대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베타 출시 예정인데요. 그 출시 버전에 대한 미리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유지 관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안 패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향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요 구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한 10여 년 전에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일부 중견기업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참여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자중국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하게 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08년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12년도에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주요 메이저 뭐 여기 규제가 되어 있는 삼성, LG, SK도 모두 참여해가지고 현재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가 탄생한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 프레임워크의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요즘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중소기업에서 유지 보완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편리하게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의 지원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프레임워크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만 해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뭐 실행 환경, 개발 환경, 관리 환경, 뭐 운영 환경이라든가 공통 컴포넌트까지 저희가 일체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이제 배포해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고, 저희가 이제 전문 인력들이 기술 지원이라든가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라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어떤 협력에 의해서 연구 개발이라든가 정책 지원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바로 개발이 됐던 건 아니고 ISP를 통해서 프레임워크의 어떤 타당성, 개발 타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목표 모델이라든가 공통 컴포넌트 219종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이제 ISP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 2, 3단계 차근차근 5단계까지 구축이 되면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해외, 그러니까 유수한 이제 이런 곳에서 시상 경력도 있고요. 국내 뭐 시상 경력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시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서 한 7조 원 가까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표준 프레임워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물론 이제 IT나 전산 쪽에서 회박한 지식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 보시는 대로 어떤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지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여기 보시는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문짝, 뭐 지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싱크대를 한다면은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어디가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관 설계하고 뭐 잘 설계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러니까 연결하고 연관해서 잘 구성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공통 컴포넌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어떤 기본적인 뭐 소스 코드라든가 템플릿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런 공통 컴포넌트를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일체를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또 질문이 가끔 있었습니다. 컴포넌트하고 프레임워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표에 포함이 된 건데 일단 컴포넌트는 자동차로 치면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어떤 차체의 뼈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명시된 대로 뭐 그랜저 땡땡, 뭐 트라지 땡땡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듯이 저희가 개발할 때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사이트가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확장성이라는 게 프레임워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스프링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전자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질문도 저희가 종종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프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제 프레임워크 기반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동차로 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자동차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엔진 말고도 뭐 변속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문짝 뭐 여러 가지 뭐 대시보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연관 설계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46개를 구조화했고 또 표준화 그리고 그 라이센스까지 검증을 다 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자정부 사업에 좀 특화된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배포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 좀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업무 개발할 때 처음부터 만들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그런 템플릿이라든가 예제 코드를 같이 개발 도구와 더불어서 같이 저희가 일체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코드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예시로 나온 건 이제 화면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뭐 임포트에서 이거브 프레임에서 뭐 쭉쭉쭉 이렇게 뭐 문자열이 열거된 게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표준 프레임워크의 어떤 소스 코드 구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페이징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할 때 활용이 된다. 소스 코드 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개발 환경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능들, 공통 기능들이 필요한데 로그인, 권한 처리, 뭐 트랜잭션, DB 연결, 뭐 등등등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고 여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것들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고요. 실제 개발 사업단은 우측에 보시는 대로 업무 처리 로직에 집중을 한다면 품질 보증이라든가 비용 절감 이런 거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표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처럼 이게 프레임워크가 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다양성 때문에 어떤 이제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후속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면 그 A라는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소수의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제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불공정하고 그다음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통일을 시켰을 때 거기서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품질 향상이라든가 뭐 예산 절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방 표준이라고 이제 지금 딱 중앙에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종속성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이든 어떤 솔루션이든 이런 것들이 종속성이 있으면 어떤 특정 업체 아니면 특정 기술의 종속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사업 진행이나 아니면 향후 유지보수의 제약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배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소스 코드라든가 어떤 기술 문서들은 모두 100%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진화 발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준 프레임워크는 처음에 개발된 거는 이제 2009년도에 1.0이 초기 개발되었고요. 그 이후로 기능이 확장이 되거나 뭐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저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모바일이 이제 추가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차곡차곡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에 베타 버전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점대 버전에서도 계속 이제 많은 이제 변화 사항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추세는 이제 어떤 신기술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 확장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그 리액티브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장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워크만 배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행 환경 외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으로 뭔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체로 저희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른쪽에 모바일까지 일체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발 환경 부분이 되겠고요.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테스트해서 정상적인 배포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IDE라고 하죠. 이제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패키징해서 이것도 일체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뭐 이렇게 기동이 될 때 인트로 화면부터 해서 우측에 보면은 뭐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고 프로젝트 구성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버깅 했을 때 어떤 오류라든지 뭐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효 환경이 되겠습니다. 실효 환경은 엔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을 구동할 수 있는 엔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 화면을 처리한다든가 뭐 업무 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DB에 접속해서 데이터 처리하고요. 아니면 타 시스템의 연계, 뭐 아니면 공통적인 기능들, 아니면 배치 처리,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앱을 그러니까 구성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개발 기반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바일 관련돼서도 이제 확장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앱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도구를 저희가 일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이제 UI UX 가이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모바일에 그러니까 손가락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는 어떤 이제 디자인 가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실제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로 치면은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미리 만들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뭐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에 뭘 놓을 수가 있고 뭐 에어컨은 뭐 천장형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공통 컴포넌트라는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 사용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한 250종 이상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전에 이런 공통 컴포넌트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업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를 추출해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공통 컴포넌트의 이제 화면 예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 개발이 들어가려면 뭐 사용자 권한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좌측처럼 그리고 오른쪽에처럼 뭐 게시판도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실제 구동되는 이런 이제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로그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원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에 로그인하실 때 요즘에 회원 가입을 굉장히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계정 가지고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계정 가지고 로그인하듯이 공공에서는 그런 것처럼 네이버 로그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원패스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엔 예시까지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환경이라고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 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에이전트 관련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 환경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잘 배포가 됐어도 뭔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원활히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포탈을 통해서 여기 기재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뭐 기존처럼 이제 하나의 통합된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에서 개발될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들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MSA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용된 기술 스택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은 준비할 사항도 많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시라든가 적용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요. 한번 이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MSA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게시판이라든가 뭐 사용자 관리 뭐 예약 시스템 등등등에 대한 이제 예시를 그러니까 구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엔드 구성하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리액트나 넥스트.js라는 그 UX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예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뭐 도커 뭐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다양한 구성으로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의 버전은 4.1 버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버전 최신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22년 03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표준 프레임워크의 어떤 플러그인들이 적재가 돼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뭐 어떤 접근 제어라든가 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측에 기재된 대로 그 당시에 최신 버전으로 네, 저희가 현행화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신 개발 트렌드에서 보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분해서 개발하는데 UX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추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토큰 기반, 그러니까 기존에 서버에서는 이제 세션 기반이었다면은 이건 토큰 기반, JWT라는 토큰 기반을 통해서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개발 환경 플러그인도 네, 2종을 좀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뭐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어떤 연계 예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물론 뭐 센터에서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기능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업에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있다면 GitHub이라는 이 사이트가 열려가 있습니다.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어떤 그 개선된 기능 아니면 코드에 대해서 기여를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이제 차기 버전에 머지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4.1의 이제 주요 오픈소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라든가 뭐 등등등, 예, 젠킨스, 그 개발 환경의 스프링 툴 코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클라우드 추세니까요. 개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눅스라든가 심지어는 맥OS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센스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라이센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파치 2.0 기반으로 저희가 라이센스를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치 2.0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 중에 가장 유연하고 제약이 없는 라이센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용한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도 역시나 그 무료 기반에서 이제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표준 프레임워크 쓰는데 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문제가 없이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주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기술 지원 아니면 실적 같은 거를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만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뭐 신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라는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에 대한 최신 트렌드 혹은 어떤 향후 방향성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분야,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중앙 좀 위에 보시면은 저희 사이트로 접속하는 센터, 표준프레 센터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URL이 보이시고요. 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어떤 소개 자료라든가 아니면 개발 가이드 그리고 소스 코드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일체를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교육 정보 아니면은 표준 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어떤 이력 같은 거 등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자료들은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헬프데스크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가 어떤 궁금증 아니면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타당한 내역이 있다면은 내부 검토를 거쳐가지고 차기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거나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교육 서비스라든가 뭐 표준 프레임워크의 호환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표준 프레임워크가 어떤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정리한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타당한 것들은 뭐 즉시 바꾸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당해 연도에 어려우면 뭐 차기 연도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그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공공 쪽에서만 볼 때 계속 지속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다운로드 수는 현재 이제 112만 건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발 관련된 어떤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환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개 분야의 200여 개 업체를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상용 제품, 280개가 넘는 상용 제품이 표준 프레임워크하고 호환이 된다는 것을 확인받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URL로 들어오시면은 그 제품이 어떤 건지 실제 목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만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쓰는지까지 저희가 사용자 교육이라든가 발주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가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적용 안내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릴 건데요. 자, 활용 근거는 이제 전자정보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이런 데 보면은 전자정보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은 우선적으로 고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니고 이제 권고 사항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신규 구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요. 신규로 구축하면은 제약 사항은 그만큼 별 크게 많지는 않을 텐데, 우측에 보면 병행 구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이제 변경하거나 개선할 때 기존 시스템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존 프레임워크하고 병행이 될 때는 사전에 이제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랑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사전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실행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의 어떤 실행의 기반이 되는 엔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좀 직접 수정을 좀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수정을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정이 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기에 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환경은 수정은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오픈소스, 저희가 소스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수정은 가능은 합니다. 뭐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적용 지침 부분인데,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한 이제 자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라면 저희가 나중에 적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준수가 됐는지, 표준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도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표준 프레임워크 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일단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 컴포넌트라든가 개발 환경 등등등은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모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입할 때 좀 고려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 이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구축해야 되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운영이 되려면,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려면은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DK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바의 개발 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JDK의 버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에 있는 JDK가 몇 버전인지, 여기에 따라서 표준 프레임워크 몇 버전까지 가능한지, 도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DK 1.8인 경우는 최신 버전 도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예전 버전이었다, JDK가 예전 버전이면은 실외 환경 그 버전 도입하는 그 버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뭐 적은 규모든 아니면은 대형 프로젝트든 간에 적용의 제약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규모가 있는 게 좀 더 기대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실외 환경에 대한 어떤 버전, JDK 버전은 유념해서 좀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S에 딸린 JDK가 있어서 이 버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공공 쪽에 도입을 할 때 좀 안정성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적용이 돼 있다 이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의 레퍼런스는 굉장히 다양한 거죠. 지금 10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 한 700건 이상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은 6,000건 이상의 한 대략 7.9조 원의 어떤 실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적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기 버전 소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4.1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올해 말에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발 환경도 당연히 최신화 시켜서 저희가 배포할 건데, 거기에 PMD라는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검증해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루셋도 저희가 새로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기능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를 저희가 제공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사항, 그리고 NSR이라든가 키사라는 보안 전문 기관에서 전달받은 사항들은 저희가 모두 패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연계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LDAP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바일 신분증 뭐 이런 이제 연계 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희가 점검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보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UI UX 부분이 되겠는데,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는 그러니까 UI UX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표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만간에 이런 이제 공공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UI UX 디자인 시스템이 저희 포털 사이트 통해서 배포될 예정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 사업단에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 이제 웹플러스라든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개발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개발 패턴이라든가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은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배치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제 비동기 데이터 연계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날씨, 현재 날씨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에 쓸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치 처리는 전날의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취합해서 보여준다면은 어떤 실시간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오늘 날씨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스트림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비동기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 어떤 연계 예제라든가 가이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이제 그런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여 코드, 소스 코드에 대한 기여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발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건 이상 그리고 50명 가까이 되는 개발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유효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실행 환경에 대한 이제 주요 개선 사항이고요. 뭐 현재 이제 기존에 이제 MVC 방식에서 뭐 약간의 블로킹 그리고 스레드를 활용한 이런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웹플럭스나 아니면 리액티브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쭉 연달아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컨베이어 벨트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그러니까 분절돼서 이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수도에서 이제 그 물을 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이런 이제 스트리밍적인 비동기 데이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제라든가 가이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최신화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취약점 뭐 이런 것들도 다 패치가 돼서 배포가 됐다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계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실행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공통 컴포넌트의 기반이 되는 실행 환경도 저희가 최신화해서 올해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제 표준 UI UX에 대해서도요. 네,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표준 디자인 시스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네,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표준 프레임워크 처음에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단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진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그러니까 3.9에서 3.10, 뭐 3.1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전 차이가 작을 때,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하고, 굉장히 예전에 10년 전에 아니면은 뭐 한 7, 8년 전에 1점대나 2점대에서 개발한 거를 최신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그 가이드를 받아서 처리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로 하는 조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JDK 버전이 한 1.8 이상은 돼야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정보화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하신다기보다는 개발 사업단이나 개발자분들이 이제 가이드를 참조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중간에 표기된 이 주소를 통해서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몇 가지 주소가 URL 주소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예,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방법은 네, 여기 보시는 대로 네, 일단은 이제 메이븐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이런 이제 뭐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거브 프레임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버전은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 사업단에서 원하시는 그 버전으로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명명 규칙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명칭으로 썼는데 현재는 이제 다르게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이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들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이 이제 뭐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에서 삭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바티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기존에 아이바티스를 사용하셨는데 이 버전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아이바티스가 그러니까 기능이 그러니까 저 필요로 하는 팩토리나 뭐 이런 특정 클래스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고요. 이거를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에 변경을 해서 교체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호환성을 위해서 물론 이제 아이바티스를 현재 사용할 수 하는 게 적당한 건 아니지만 일단 호환성을 위해서 저희가 실행 환경에 포함을 시켜놨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전 차이가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전에 거는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문서를 보시면은 9버전에서 최신 버전까지 쭉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버전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3.9에서 4.1로 올리겠다 이러면은 위에 있는 세 개를 참고해야 됩니다. 3.9에서 3.10을 올리고 3.10에서 4.0으로 그리고 4.0에서 4.1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3번 또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사항은 이제 보안, 그러니까 취약점에 대한 이제 조치 내역이 되겠고요. 이거는 반드시 좀 개발 사업단이나 아니면 담당 개발자 분들께 좀 전달을 해서 기관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시스템이 여기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필히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예전에 공문을 통해서 혹은 여러 안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지만 혹시라도 이제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발 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당 개발자분들께 전달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첨부 파일에 대한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암호화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암호화할 때 저희가 배포한 거는 기본 키가 이거브 프레임으로 배포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 이거브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기관에 맞게 뭐 AA, BBB 뭐 그 기관의 어떤 특정한 뭐 명칭으로 변경을 하시든 해서 이 키를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1, 2, 3, 4다 이런 거고 동일한 거거든요. 예, 집에 비밀번호 1, 2, 3, 4는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이거 프레임으로 된 거는 반드시 변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URL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 웹 에디터 모듈을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한 이 주소에 들어가서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조치 순서에 맞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향후 추진 과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자바만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에서도 좀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사용하고 싶다. 뭐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뭐 닷넷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뭔가 제공할 수가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많은 내부적인 검토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